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이 영상은 가고서고 막히는 길을 주행하면서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영상입니다. 저는 레이에이에서 경차 특집 2탄 캐스퍼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캐스퍼는 24년도쯤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되었어요. 이후로 첫 번째 연식 변경 모델이 바로 제가 타고 있는 2026 캐스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저는 캐스퍼 자체가 나온 지도 몇 년 안 된 거 아닌가 싶은데 벌써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나오고 벌써 또 이렇게 연식 변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6 캐스퍼의 주요 변경점은 역시나 대다수의 연식 변경 차들이 그러하듯 기본화된 옵션이 특징입니다. 트림은 스마트, 디 에센셜, 인스포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참고로 풀옵션인 인스포레이션을 타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기본 트림에서는 지금 제가 야간이라서 지금 진짜 저녁이거든요. 룸램프를 켜놨는데 혹시 차이를 아시는 분 손!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하얀 색깔 등, LED 등이 실내에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기존에는 약간 이제 호박등이라고 불리는 그 등이 들어갔었는데 어머나 실내가 너무 환해요. 제가 심지어 지금 이 룸램프를 하나만 켜놓은 상태거든요. 하나 더 켜볼게요. 거의 지금 내 방이야.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형광등 조명 있잖아요. 그 정도의 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실내가 이 실내등 하나로 이렇게까지 밝았던 적이 최근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약간 내 방에 있는 그런 느낌? 살짝 부담스럽죠? 하나만 끄겠습니다. 요거였었나 아까? 뭐였죠? 이거였나요? 이거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실내등이 LED로 들어갔고 또 여기 선바이저 등도 하얀 색깔 등이 들어갑니다. 요것도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조수석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시승 차량이 아니에요. 현대차에서 제공받은 시승차가 아니고 오랜만에 내돈내산 컨텐츠 제가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요거는 뭐 소카 그린카 아니고 렌트카 회사에서 이렇게 1단위로 렌트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빌린 상태예요. 근데 요즘 렌터카들은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깡통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신규 트림이라든지 인기 트림 위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나 지금처럼 풀 옵션 사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본화된 옵션 중에 하나가 DNN 룸미러와 함께 헤드레스트가 원래는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잖아요. 아우 아파. 손 아파요. 저 맨날 이렇게 짜지부리하게 다친다요? 손톱 뜯겼어. 손톱 뜯겼어. 헤드레스트 하다가. 아무튼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위아래로만 움직였었는데 신형은 이렇게 앞뒤로도 움직입니다. 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손톱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디 에센셜 트림에서는 원래는 이게 옵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 내비게이션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화가 되고 또 이외에도 1열 그러니까 조수석까지 LED 선바이저 램프가 들어간다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인스포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는 2025년식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다. 그래서 2025년식 대비 약 53만원 정도 인상이 된 1493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최고 트림인 인스포레이션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가 돼요. 근데 저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풀옵션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인스포레이션 트림에 터보 달려있고 여기에 17인치 다크 휠이 들어가는 액티브 플러스와 스토리지 패키지 그리고 선루프 들어가 있고 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인테리어 패키지 요게 베이지, 오렌지, 브라운이거든요. 요것도 추가 금액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2,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가격만 보면은 경차가 2,200만원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1,400만원대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요 차는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이 싹
다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사실 모든 분들이 완전 풀옵션상만을 사지는 않거든요. 특히 엔트리,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작은 차량일수록 기본 트림이라든지 좀 가성비 트림 위주로 판매가 많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게 연식 변경 되기 이전에는 디 에센셜 트림이 좀 인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막 페이스리프트 되고 연식 변경 되면서 지금은 또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타이밍을 놓쳐서 재작년쯤엔가 페이스리프트 된 캐스퍼를 리뷰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된 캐스퍼를 요번에 처음 타봅니다. 일단 이거는 본편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부분 변경답게 디자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외장에서도 그릴부 변경되고 범퍼 디자인 좀 변하고 신규 휠 들어가고 약간 디테일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도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소재나 색상,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방에 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8인치? 8.5인치? 아무튼 되게 조그맸거든요. 근데 신형은 10.25인치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거의 코나급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 크기거든요. 확실히 요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진 것만으로도 좀 뭔가 시원시원해요. 우리 왜 TV도 그렇잖아요. 인치수 작은 거 보다가 막 75인치, 막 80인치 보면은 뭐 우와 막 약간 개안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것처럼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그만 이런 액정창 막 이렇게 보다가 막 커진 액정창 보면은 너무 잘 보여요. 특히 막 내비 막 길 찾기 했을 때 어머나 이 동네가 다 보이네. 방금 약간 아줌마 같았죠. 아무튼 디스플레이도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서 이 차량은 간만에 내돈내산 컨텐츠 이제 렌터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렌터카는 사실 이제 막 불특정 다수가 쓰고 그러면은 오염도 많이 되고 또 약간의 관리 용이성을 위해서 보통은 실내를 블랙으로 많이 뽑거든요. 저는 이제 차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블랙일 줄 알았죠. 근데 웬걸 딱 도어를 이게 문을 딱 열자마자 어머나 나 진짜 무슨 뭐 쇼룸 온 줄 알았네.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컬러감이. 제가 요거는 본편 시승기에서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간에 어두침침할 때 보더라도 딱 봐도 뭔가 예쁘죠. 일단 네이밍 자체가 베이지, 오렌지, 브라운이래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오렌지 컬러가 어디 섞여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좀 넣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베이지 컬러와 브라운 컬러가 투톤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스티치라든지 포인트 컬러로 줄 수 있을 법한 이런 데칼이 있거든요. 시트에도 있긴 한데 요게 라임 레몬 컬러가 추가가 됩니다. 굉장히 상큼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빵에 갑자기 레몬 가루가 뿌려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막 퍼석퍼석한 맛만 나다가 갑자기 상큼함이 탁 이제 혀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 상큼함 뭐야? 이러면서 특히나 세그먼트가 작은 차량일수록 사실 실내 인테리어 선택권이 별로 없거든요. 뭐 무난한 블랙부터 시작해서 잘해야지 뭐 그레이 뭐 그 정도가 있는데 아니 캐스퍼는 이게 순정이에요. 지금 이거 뭐 특장 아니고 순정 그 자체입니다. 순정빵인데 요러한 컬러 배색 와 진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캐스퍼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 리뷰를 한 거를 봤는데 저는 그게 좀 특장 업체에서 좀 손을 본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순정빵이었습니다. 야, 경차에서 인테리어를 순정으로 이런 색깔을 고를 수 있다. 아니 이거는 안 고를 수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요 컬러 기준으로 추가금이 11만 원인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만약에 내가 캐스퍼를 구매하게 될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그 11만 원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뭐 중고 감가는 그건 둘째치는 얘기고 일단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차를 내 돈 주고 사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차량의 배색은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만 있었더라면 약간 황토방 느낌이 났을 것 같고 이 베이지만 있었더라면 약간 심심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컬러의 믹스 매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심심할 수 있는 포인트에 레몬 컬러를 덧대놔서 이런 스티치도 다 레몬이거든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 실내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네. 여기에 경차에서 유일무이하게 터보 엔진이 달려있는 걸 고를 수 있는 게 캐스퍼밖에 없습니다. 모닝 터보 없죠. 레이 터보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신차에서 없잖아요. 근데 캐스퍼는 터보를 고를 수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사실 경차 오너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흡기 NA 엔진이 달려있는 경차를 타면은 진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가고소고 막히는 길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 가끔가다 고속도로 탈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너무 힘들게 가. 남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는 길을 나는 막 진짜 막 젖먹던 힘까지 막 쥐어짜면서 막 끙 하고 막 고RPM 막 쓰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게 터보차저가 하나 달려있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남들만큼 막 파워풀하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힘들게 가는 거를 덜 힘들게 간다인 거죠. 근데 지금처럼 막히는 길만 다니실 분들은 터보를 굳이 안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 트림 기준으로 터보차저를 넣으려면은 95만 원이 추가가 돼요. 근데 누구한테는 95만 원이 엄청 큰 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시내발이용으로 타고 다닌다 하면은 굳이 저는 터보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을 메인카로 타고 다니고 뭐 고속도로도 가끔 갔다가 장거리도 가끔 갔다가 뭐 가끔 여행도 갔다가 캠핑도 갔다가 출퇴근도 하다가 데일리로도 타다가 부모님도 모시다가 아무튼 전천후적으로 다방면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터보를 넣는 게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연식 변경되면서 다 좋아지고 다 예뻐진 것이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 가격표와 카탈로그 옵션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가려진 어둠의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바로 다운그레이드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기존 캐스퍼 같은 경우는 D 에센셜 트림까지는 후륜 브레이크 장치가 디스크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2026은 어떨 것 같아요? 다운그레이드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D 에센셜 트림? 어림도 없지. 옵션을 추가해야지 디스크 브레이크를 넣어줍니다.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냐?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가 장착이 됩니다. 즉 내가 추가적으로 옵션을 안 넣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디스크 브레이크를 가져가려면 인스퍼레이션 최고 트림만을 고집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후륜 제동 장치는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가 작동이 됩니다. 사실 드럼 브레이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뭐 제동력에 있어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방식입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드럼 방식을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가가 디스크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디스크보다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침 또 제가 이 테이크아웃 뚜껑이 있네요. 이게 디스크 방식이에요. 디스크 방식은 휠이 확 이렇게 돌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꾹 누르면은 여기에 캘리퍼라는 게 있거든요. 캘리퍼가 슝 하면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동이 되는 건데 드럼 방식 같은 경우는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뭐 열 방출 이런 게 조금 미흡하기도 하고 드럼은 또 이제 수리할 때에도 뭘 많이 뜯어내야 돼요. 아무튼 드럼 방식을 뜯어내게 되면은 패드가 요쪽에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쫙 밟아요. 그러면은 이 드럼 방식 안에 있는 패드가 슝 하고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패드가 이 안쪽에 있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슝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멈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공차 중량이 가벼운 차, 이런 차들은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를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차가 가벼우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뭐 굳이 디스크를 넣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요거는 이제 저처럼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 한정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짐을 정말 많이 싣고 다닌다, 혹은 4인 가족 꽉꽉 태워서 맨날 그렇게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차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가 오래 사용했을 경우에 이 정밀한 제동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계속된 내리막길, 뭐 한계령 그런 데 가면은 막 계속 내리막길이잖아요. 산 뚫고 가는 길. 그런 데는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누르게 되면은 과열이 발생을 하는데, 디스크 방식과 비교해서 열 방출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열이 금방 이제 누적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세밀한 이런 제동도 어려워지고 또 안전에 있어서도 살짝 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은 디스크 방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혼자 내지 둘이서 출퇴근용으로 아니면 시내발이용으로 잠깐 탄다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굳이 디스크 방식을 안 넣으셔도 되긴 합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막 진짜 이 차를 막 개발하는 뭐 개발자였어 그러면 막 진짜 막 하체 다 뜯어보고 막 그러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디테일한 것까지는 보지 못해서 아쉬운데, 분명히 부분 변경과 연식 변경을 거듭 거치면서 약간 달라진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안쪽에 뭐 흡차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스펜션에 약간의 부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형상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경차치고는 항상 캐스퍼는 느끼지만 탈만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면 경차는 솔직히 효율성을 위해서 타는 거기 때문에 편안함을 기대하고 타면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캐스퍼는 그 실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동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윗급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 격차가 있기는 해요. 소형 SUV가 제가 타고 있는 경차보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훨씬 더 편하네요. 동급 경차들과 비교하면은 뭐 하체 세팅부터 해가지고 또 최근에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에 모닝, 레이와 비교하면은 플랫폼이라든지 뭐 현가 장치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구조적인 것들이 좀 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자가 느꼈을 때 편안한 품목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옵션 면에 있어서도 캐스퍼가 압도적으로 좋은 게 주행 보조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모닝 레이에 없거든요. 근데 캐스퍼에는 있습니다. 이외에도 썬루프라든지 운전자가 편안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동급 경쟁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좀 소위 말해서 옵션충이야, 나는 옵션 많은 걸 너무나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경차 중에서는 캐스퍼가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뭐 터치 패널에 막 공조 시스템 넣고 해서 주행 중에 사용성이 너무 불편한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물리 버튼이 많은 차 진짜 오랜만에 탑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 누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게요. 탁탁. 왜냐면 이게 기능들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깔끔하고 예쁘죠. 당연히 저도 눈이 달려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운전 중에 빠릿빠릿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이 차를 오래 소유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됐어, 또는 가끔 타 그러면은 이 위치를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버튼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막 도끼로 막 찍어 누르지 않은 이상 어디 이동을 안 하잖아요. 여기에 붙박이로 있잖아요, 버튼이. 그래서 한번 인식을 하면 통풍, 열선, 에어컨 이렇게 탁탁 누를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클릭하고 몇 번 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식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도 뭐 옛날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물리 방식이 사용성이 더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통풍 시트를 트니까 엉덩이가 굉장히 뽀송뽀송해가지고 기분이가 좋습니다. 갑자기 봄 건너뛰고 여름이 찾아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한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겨드랑이 습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 진짜 겨드랑이에서 진짜 바나나 나무 열릴 뻔했다니까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약간 동남아 느낌이었어요. 약간 지저분하다. 미안해요. 지금은 뽀송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통풍 시트도 있고. 근데 페이스리프트 되고 연식 변경 되면서 조수석에는 그래도 통풍 시트를 넣어줄 줄 알았거든요. 옵션으로라도. 근데 없어요.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해당합니다. 뭐 운전자가 제일 고생하니까 운전자를 배려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러면 또 이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섭섭할 것 같아요. 왜 나는 엉덩이 씌우는 게 없어? 그러면 야, 너는 운전 안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스퍼에서 스토리지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트백 있잖아요. 조수석 시트백에 지금 이게 카메라 때문에 폴딩을 할 수 없는데 시트백이 굉장히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액세서리를 꽂으면은 뭐 약간 테이블 같은 것도 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박할 때 편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만든 스토리지 패키지가 있어요. 지금 그것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 생각이에요. 홍씨의 뇌피셜이긴 한데, 이렇게 캐스퍼는 차박하라고 만든 뭐 1열 풀 폴딩도 되고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액세서리 패키지에
차박, 캠핑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잘 아는데, 야간에는 이런 라이트, 전구, 조명이 필수거든요. 캠핑장에. 왜냐면 어두컴컴하니까. 근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램프라든지 이런 조명 없이도 룸램프만으로도 실내가 다 보여요. 너무 환합니다. 이거는 실제 차박이나 캠핑을 하신 분들이 좀 이런 피드백을 주셨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약간 캠자렉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차크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시거나. 그게 아니면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캐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거듭된 연식 변경과 부분 변경으로 이런 디테일의 완성도가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캐스퍼는 원래 예뻤지만 더 예뻐지고 더 편안해졌다. 하지만 기본 트림이라든지 가성비 트림을 고르면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패키징이 살짝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